이런 GTX 아파트의 하락을 비웃을 때가 아니에요. 혹자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GTX 사업도 빠그러진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지역 단위는 경전철도 아니고 이런 국가 핵심 사업이 빠그러진다면은 그거는 사실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인 곳들은 매물만 늘어나고 거래 자체가 없는 곳들, 입지적 장점이 없거나 용적률들이 높아서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준신축, 구축 아파트들, 코로나 시대로 돈이 풀리면서 대세 상승한 곳들, 이런 곳들이 진짜 위기인 거예요. 작년 GTX 호재로 급등한 화성, 인천, 연수, 수원, 의왕, 안양 등의 부동산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재화의 하락은 원자재와 물가 등을 제외한 여러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주들이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하락폭이 높았던 테슬라나 GTX 역세권 아파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힘들고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로 과소평가를 받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없다면 주가는 이렇게 비례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탐욕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공포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이런 등락폭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2022년 6월 3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 지표를 보면 3.6%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역시 예측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와 경기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재 값 급등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경기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똑한 시장은 현재 경기 하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 615억 원으로 5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위험자산보단 안전자산으로 리스크오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품 매출의 성장률 또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부동산은 어떤 상황일까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투자했던 미래 가치가 높은 곳들의 자산부터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기 외곽에 위치한 GTX 역세권 아파트라는 거죠. 그에 반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안전자산이 있었던가요? 현 상황에서 실물 경기까지 안 좋아진다면 사람들은 현재 가치가 높은 실거주 아파트도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출 규제가 있기 전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알아보게 될 거고, 현재 아파트가 깔고 있는 시세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20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상황인데, 이 깔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예금 금리와 비교해서 이 집을 팔고 남는 돈으로 예금을 넣어놓으면 어떨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질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주, 부동산의 성장주라 하면 대표적인 것이 GTX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기존의 지역 간 물리적인 거리를 뒤엎는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 될 예정이지만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 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에 비해 크게 반영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개통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꺾이면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GTX 가격이 먼저 꺾이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GTX 아파트의 하락을 비웃을 때가 아니에요. 이 GTX는 아직 현실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거시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GTX 역세권 아파트는 변동폭이 좀 더 다이나믹한 상품으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지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다른 곳보다 하락폭이 컸더라도 회복되는 폭도 크고 빠릅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아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비하면 다행인 부분인 거죠. 이 GTX 역세권 투자자라면 착공, 준공, 개통 등 GTX가 실체를 가질 때마다 시세가 상승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점에서 잡은 분들은 현재도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투자의 고수인 거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유동성이 풀리면서 과도하게 자금이 몰렸다면 거품이 꺼질 거고, 착공 때 다시 한번 거품이 생기고 다시 또 꺼지고, 이런 상승과 하락을 거쳐 개통 때 실평가를 받게 될 텐데, 진짜 문제인 곳들은 지금 하락 추세인 이런 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GTX 역세권 아파트들보다 매물만 늘어나고 거래 자체가 없는 곳들, 입지적 장점이 없거나 용적률들이 높아서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준신축, 구축 아파트들, 코로나 시대로 돈이 풀리면서 대세 상승한 곳들,
곳들, 이런 곳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런 호재가 없이 유동성만으로 올랐던 곳들은 코로나 시세만큼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실물 경기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물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현재 거주 가치가 높은 서울 직주 근접 아파트들에게 영향이 가고, 심각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면 강남 용산의 고가 아파트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현재까지 실물 경기는 좋고, GTX나 현재 거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외곽의 아파트들부터 시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일부 지역에서 하락하는 추세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먼저 움직이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적자 생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러한 호재 없이 주변 아파트가 올라가서 그냥 올랐던 그런 곳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유동성 잔치는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같이 끝났습니다. 연준은 올해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진영 간의 신냉전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주요 식량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라는 기후 위기가 또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망 문제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폭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일단 줄어든 공급에 맞추어서 수요를 더 줄이려는 행동이고, 말이 좋아 경제 연착륙이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마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조이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러한 호재가 경기 하락 국면에서도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테크노밸리가 가깝고 복합 한스센터에 호재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GTX 역세권 아파트, 대지 지분이 높고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 그런 곳들은 서울과의 접근성 측면이 아니고 그 지역의 거점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 9월 달에 올렸던 포스팅 내용에서도 당분간 보합세를 이루며 개별 호재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고, 그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좀 더 안 좋게 변했고, 보합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처질 분야들이 신냉전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줄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를 들면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공장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거나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머리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로봇과 메타버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놓고 보면 사실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이라, 세계 경제가 꺾이고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승 요인을 염두에 두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전체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개별적인 호재들 또는 지역적인 호재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곳을 사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변화가 없고요. 이러한 호재들을 말하는 게 뭐냐면 GTX 역세권 아파트, 테크노밸리 등 직주 근접한 곳들, 또는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한승센터, 이런 곳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제 생각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